많은 SF 작품들에서 나오는 화두들은 더더욱 정의하기 어려워지는 철학적인 개념들, 생명, 존재, 인간, 감정 등의 인문학적이고 세상의 근간이 되는 요소들을 해체하고 분석하고 모호하게 만들어서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게 만드는 일들이 많습니다. 불세에서도 어떤 것이 인간이고 어떤 것이 로봇인가, 복제인간과 전신을 기계로 개조한 인간 중 어느 쪽을 인간으로 보아야 하는가 등등 자세히 따져둘수록 엄밀하게 정의하기 힘든 개념들, 우리 스스로를 특별하고 소중하게 만들어주는 것들을 SF, 미래의 과학기술로 흔들고 쥐어짜면서 하찮은 우리 판단 기준에 혼란을 주고 있죠. 어쩌면 우리는 계속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인간이 무엇인지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공각기동대에서 인간의 최소 조건은 고스트입니다. 컴퓨터와 인조몸체로 이루어진 안드로이드와 인간을 구분할 수 있는 유일한 점이죠. 하지만 이 고스트란 녀석도 컴퓨터 내인 전뇌와 마찬가지로 해킹 혹은 복사 및 붙여넣기가 가능하고 기억이 같으면 같은 인간이다 라는 대전제 역시도 고스트 해킹으로 기억이 바뀐 존재를 보여주며 애시당초 인간이나 생명이란 분류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분류가 아닐까? 라는 시니컬한 시선을 공각기동대는 보여주고 있어요. 작품의 결말에서 주인공이 모토코 소저는 인간도 생명도 초월한 네트워크의 존재가 되지만 가장 인간적인 방법으로 가장 생명에 가까운 활동을 하는 미시적 존재의 개인을 저버리고 거시적 시선의 진정한 생명으로 거듭납니다. 이 결말은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환상들, 특별한 동물인 인간, 고귀하고 소중한 생명 등을 산산이 부숴놓는 매력적이고 잔혹한 결말이지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런 시선이 굉장히 허무주의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 파괴적인 욕구가 있는 것인가? 우리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란 것을 왜 그리도 증명하고 싶어서 한달인가? 서두에서도 말했듯 SF 작품들은 잔혹합니다. 우리가 당연시 여기는 요소들에 대해서 미래라는 그럴듯한 상황을 설정하고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은 것으로 뒤흔들지요. 공각기동대의 작가 시로 마사무네는 우리가 당연히 생각했던 것은 전부 환상이다 라는 급진적이면서도 시설한 견해를 보여줬어요. 즉 공각기동대는 가장 합리적인 SF 작품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작품에서 보고 싶은 것은 합리성 따위가 아니라 낭만일지도 모르죠. 공각기동대는 몸을 의치로 바꾸거나 뇌를 전위로 바꾸고 고스트를 해킹하는 등 인간, 생명이라는 개념이 얼마나 위태로운지 집중했다면 오늘 소개드릴 작품 총몽은 공각기동대와 반대입니다. 물론 이 작품에 나오는 요소들도 위태롭게 마찬가지예요. 총몽의 주인공이라고 볼 수 있는 갈리부터가 인간이라 보기엔 어렵거든요. 다른 신체는 모두 망가지고 두뇌만이 생체인 사이보그, 그마저도 의사인 이도 다이스케가 구해준 캐릭터예요. 오늘은 이 총몽의 설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해보죠. 총몽의 주인공은 사이보그 전사 갈리는 원래 다 망가져가는 신체 속에 오직 두뇌만이 제대로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이 고철더미 속에서 망가진 채 버려져 있었고 이후 사이보그 전문 의사인 이도 다이스케가 사이보그 몸체를 만들어서 그녀의 뇌를 이식시켰죠. 그들이 사는 마을은 고철마을, 이름은 마을이지만 사실 마을 수준은 아니고 최소 도시 수준의 규모를 가진 곳입니다. 총몽의 시대는 지구의 운석이 충돌해서 기존에 쌓아올린 인류의 문명은 지구 표면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되었고 공중에 떠있는 요새 같은 도시 자렘, 대부분의 물자와 문명적인 제도는 이 자렘에만 집중되어 있을 뿐 지구 표면 고철마을은 사실상 슬럼가입니다. 고철마을의 범죄자는 현상금 사냥꾼들이 잡고 있어요. 방금 소개드린 갈리를 구해서 몸을 만들어준 남자 이도 다이스케 역시 현상금 사냥꾼입니다. 중이병 같은 설정이지만 일종의 쾌락 살인마인데 합법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일은 현상금 사냥꾼밖에 못하니까요. 살인마 의사라는 캐릭터는 매력적인 법이죠. 그런 이도 다이스케를 보면서 자란 갈리는 본인 역시도 현상금 사냥꾼 일을 하게 됩니다. 또한 고철마을의 인원은 절대 자렘으로 올라갈 수 없어요. 실제로 갈리가 처음 사랑을 알게 된 남자, 하늘을 본 소년 파트에 나오는 유고는 망가진 사이보그의 척추를 뽑아서 암거래상에게 팔며 삶을 이어가는 일종의 스캐빈저 같은 캐릭터입니다. 유고는 평소 고철마을 위를 떠다니는 자렘을 보면서 그곳으로 가기를 원하고 있죠. 그는 심지어 시체의 등뼈를 뽑아갈 뿐 아니라 멀쩡히 살아있는 사이보그의 척추도 강도질할 정도로 돈에 미쳐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유고가 돈을 이렇게나 모으는 이유는 사이보그의 척추를 구매해주는 브로커가 1000만 칩을 가져오면 자렘에 몰래 미리국을 할 방법을 찾아주겠다고 했기 때문이죠. 물론 브로커의 거짓말이었지만요. 애초에 고철마을 인간이 자렘으로 갈 방법 따윈 없어요. 고철마을은 그저 자렘인들을 위한 공장일 뿐 자렘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풍요롭게 살 수 있는 자렘인들은 고철마을의 팩토리에서 들어오는 물자들로 사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이죠. 저 공중에 띄워진 조그마한 인조 도시에서 인구를 모두 먹여 살릴 생산량이 나올 리가요. 이런 세상 속에서 갈리는 현상금 사냥꾼 일을 하면서 혹은 가출해서 슈퍼볼이라는 스포츠 선수가 되면서 고철마을의 반동분자들을 제거하는 자렘의 끈앞풀로 일하면서 여러 반동인물들과 싸우고 대항하고 신념이 흔들리거나 소중한 사람을 잃어가며 서서히 성장해 나가는 작품입니다. 먼저 총몽의 주제 외적인 매력부터 말해볼게요. 이 작품을 비우는 사람들은 총몽을 사실상 우주 드래곤볼이라고 말해요. 특히 총몽 라스트 오더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액션 배틀물 만화로 급격하게 작품이 가벼워졌기 때문에 그냥 주인공이 여전사인 소녀 만화 아닌가? 배경이 디스토피아 SF인 드래곤
드래곤볼이라는 비아냥도 들어요. 하지만 그 말을 반대로 해석하면 인간이란 어떤 것인가? 라는 골치 아픈 주제의식을 신경 쓰지 않고 작품의 분위기, 흥미로운 스토리에만 집중해도 몹시 재미있는 작품이란 뜻입니다. 이 작품의 설정부터가 몹시 흥미롭죠. 지구 표면이 거의 멸망한 가운데 겨우겨우 살아남은 인간들이 건설한 고철마을, 수많은 국적의 사람들이 섞여 살아가며 사이버펑크 향기까지 솔솔 나는 슬럼가라는 배경부터가 꽤 재미있는 서사를 만들어내요. 자레민들의 공장으로 억압받는 고철마을, 하지만 그 내부는 무법적이고 비윤리적인 도덕을 저버린 쾌락주의의 장. 흔히 사이버펑크 하면 생각나는 초고층 건물과 반짝이는 스카이라인 따위는 없지만 이런 오밀조밀한 슬럼가 내부에서 음울하면서도 데카당스가 만연한 사회상은 밖에서 보는 독자의 입장에서도 매력적입니다. 이런 고철마을의 사회상과 정반대이자 고철마을을 만들어내는 거울적인 존재, 자렘의 존재도 흥미로운 요소죠. 수많은 인간들을 짓밟고 세워진 영역의 도시, 그 도시를 열망하고 바라는 수많은 사람들과 그들의 지배를 전복시키려는 반란의 열망,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순진무구하게 세상 물정을 하나도 모른다는 양 사는 자레민들은 고철마을과 대조되며 나름의 매력을 풍깁니다. 물론 부수어버리고 싶은 매력이지만요. 총몽은 이런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그럴듯하게 풀어냈고 작중의 캐릭터들은 선악을 구분할 필요 없이 하나같이 굉장히 설득력 있는 캐릭터들입니다. 방금 말한 척추를 뽑아먹는 유타는 사이보그들에게는 최악의 적이지만 고철마을에서 닿을 수 없는 이상을 꿈꾸는 이카루스의 모습이 겹쳐 보이는 매력이 있어요. 가장 매력적인 것은 물론 총몽의 최종 보스 디스티 노바라는 캐릭터예요. 단 것을 기이할 정도로 좋아하는 과학자 할아버지인데 누가 봐도 미치광이 과학자죠. 보통 이런 캐릭터들은 되게 평면적이지만 디스티 노바는 미친 인간인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인간의 무언가를 뛰어넘은 것인지 자기 아들한테 대하는 꼬라지 보면은 뭐 미친 것 같기도 하고 제정신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관리를 세뇌하기 위한 가상세계에서 한 말이긴 하지만 평화롭기 그지없는 고철마을을 보면서 난 지금까지 무엇에 쫓기며 살아왔을까 하는 회한을 보여주는 것을 보면 안타깝기도 하고 총몽 전체를 관통하는 카르마를 연구하는 그가 누구는 언젠가는 죽고 운명은 인간의 지식을 넘어 미쳐 날뛴다고 그게 당연하다는 듯이 말이야. 난 그런 이 세상 모두를 증오해. 미래의 과학기술을 다루는 SF, 그 중에서 최첨단을 달리는 최고의 과학자 디스티 노바라는 매드 사이언티스트가 평생 연구해오면서도 불가해하고 자신을 갖고 노는 듯 보이는 운명에 대해서 분노를 터뜨리는 장면을 보면 사실 이 작품 주인공은 디스티 노바인가 싶기도 해요. 운명이란 놈은 천재를 미치게 만드는 법이죠. 뉴턴도 남의 주식회사에 투자했다가 쪽박 찼잖아요. 네, 사실 총몽 일부의 주제의식은 이 디스티 노바와 연관되어 있어요. 이 작품에서 디스티 노바는 신같이 보여요. 온몸이 베어서 죽은 이도 다이스케를 살리고 뇌의 기억을 포맷해버리기도 하죠. 인간의 몸도 정신도 건드릴 수 있는 시대고 디스티 노바는 그런 과학기술의 천병입니다. 하지만 그런 그도 운명을 저주합니다. 그는 평생 카르마를 연구했지만 업에 대해서 내뱉는 말이라고 욕설 뿐이죠. 공각기동대에서 운명이란 말이 나온다면 그것은 무미건조한 아이러니 포인트로 나왔을 거예요. 마치 공각기동대 마지막에 나오는 인연처럼요. 인간과 생명을 초월하는 계기가 인연이란 것은 사실 대부분의 미시적인 인연들은 거시적인 시점에서는 난수나 변수 정도겠죠. 하지만 총몽의 시선은 공각기동대와 다릅니다. 총몽은 합리의 끝을 달리는 시대에서도 인간에게는 변치 않는 무언가가 있다, 낭만을 주는 작품이거든요. 유고 얘기를 잠깐 더 해봅시다. 갈리는 유고를 보고 사랑에 빠지고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존재에 의구를 가져요. 철로 된 내 몸을 그가 사랑해줄 수 있을까? 나는 왜 평범한 인간과 다른 것이지? 하지만 이 작품의 마지막에 독자가 느끼는 것은 몸이 철로 되어 있는 것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몸이 어떻게 변하든 세상이 어떻게 되든 인간에게는 변치 않는 감정이 존재해요. 비에 젖은 갈리와 키스를 하면 뭐 전기 맛이 나든 아무튼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과학이 어떻게 발전하더라도 사람은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겠지요. 지구가 멸망하고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어도 유타는 절대로 향상심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렘의 생활을 동경해서일까요? 유타의 말을 빌리면 자렘으로 가는 것은 고철마을과 자신의 싸움과 같다고 합니다. 고철마을에서 떠나겠다는 그의 포부를 비웃고 깎아내리려는 고철마을의 풍토, 그런 세상이 있는 것은 자신의 가능성을 갉아먹고 망가지는 일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희망이라도 자렘, 하늘로 날아오르는 꿈을 가집니다. 그 모든 꿈이 허상에 불과했다는 것을 안 유고는 온갖 더러운 짓을 해가며 모은 천만 집을 바닥에 내던지며 절망하지만 마지막 희망이라도 걸어본 것인지 자렘과 연결된 튜브를 기어서 올라갑니다. 갈리의 내일을 함께 살아가자 라는 말도 그에게는 의미가 없게 느껴졌겠죠. 하지만 마지막까지 그를 설득하려 간 갈리가 세계가 고철마을과 자렘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야, 내겐 세상에 하나뿐인 네가 필요한데 라는 말로 그를 설득하며 다시 유타는 내일을 살아가기로 결정하지만 너무 태양에 가까이 간 이카루스는 추락하는 법, 유타는 쥐막이 방검 시스템에 갈려 다시 지상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유타와 관련된 이야기는 총몽의 두 번째 이야기. 이 작품을 읽으면서 느껴지는 감상은
세상이 얼마나 변하든 인간은 바뀌지 않는구나. 어쩌면 SF 작가들이 계속해서 인간성 같은 소중한 것을 뒤흔드는 이유는 스스로 증명해보고 싶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는 변치 않는 소중한 것이 정말 있을 것이다. 시대가 변해도 바뀌지 않는 것이 존재할 것이다. 그것을 인정받고 싶기라도 한 듯 SF 작가들은 끊임없이 자신이 믿고 싶은 것이 튼튼한 토대 위에 세워져 있을 것이라 믿으며 지식을 끊임없이 흔들려고 하는 것이죠. 공각기동대처럼 확고하게 그런 건 없다 라고 생각하는 작품보다 총몽처럼 낭만을 줬는 작품이 더 많다고 생각됩니다. 어떤 이에게는 바보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어요. 과학과 예술이 철학을 끊임없이 뒤흔들면서 확실한 것은 없다 라는 결론에 점점 가까워지는데 어째서 저 바보들은 확실한 것을 찾을까 하고, 총몽이 자래민들은 뇌가 없습니다. 공각기동대의 전뇌처럼 모두 컴퓨터죠. 하지만 이도 다이스키를 보면서 인간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바보처럼 포용적일지도 모릅니다. 자렘의 사람들도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바보들. 어느 쪽이 옳은 걸까요? 공각기동대의 주제의식처럼 합리적이게 우리가 생각해온 환상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사고, 분리체계가 불완전했음을 인정하는 것만이 우리의 미래일까요? 혹은 총몽처럼 나이브하게 흔들리지 않는 것이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해가는 현재 그리고 미래 속에 변치 않는 무언가가 있기를 바라며 찾아나가는 것이 옳은 미래일까요? 답은 저도 몰라요. 공각기동대 쪽이 좀 더 거시적이고 총몽의 시선이 좀 더 미시적이라고 말할 뿐 작품에는 옳고 그른 것이 없습니다. 옳고 그름은 과학자나 철학자가 말해줄 거예요. 우리가 작품을 보면서 느껴야 되는 것은 시시비비 따위가 아닌 아름다움입니다. 그리고 총몽과 공각기동대가 둘 다 명작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양쪽 다 아름답기 때문이죠. 총몽이 이 장면도 공각기동대 이 장면도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전해주잖아요. 트랜스휴머니즘이 그리 먼 미래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인류는 몸을 바꾸고 뇌를 컴퓨터로 바꾸거나 가상현실에서 살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거기엔 바뀌지 않는 것이 있을까요? 혹은 모든 것이 바뀌어서 개념을 새로 짜야 할까요? 그런 사회로 넘어가는 과도기 속에서 고민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름답습니다. 지금 고민하는 당신도요.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